예, 다음으로 황교안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저도 마스크 상태로 김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진 또 병원에 있는 저 관계자들,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분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240명 정도 이렇게 치료 중에 계시는데 정말 의료진의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못해서 참 마음 답답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방역의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경외감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의료진 여러분들께서 준 전시에 비상 상황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모습,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정말 미중유의 바이러스 공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옮기고 있고 또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또 한 발짝씩 늦는 그런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분간 계속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한 코로나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체계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의료인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소명 그리고 귀한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의료인이 부족한 대구에 자원봉사 의료진이 줄을 잇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이 숭고한 헌신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확진자의 관리 못지않게 대한민국 건강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반격이지만은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치료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번 재난을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복지부에다가 물어야 될 걸 우리 병원에서 물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걸 어떻게 이걸 종식시킬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제 이게 발원지를 막아야 된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발원지의 큰 그 그림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서로 지역사회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걸 이제 막아내는 것이 그 다음 규모의 예방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또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뭐 방금 우리 하는 것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뭐 소독 손 잘 닦고 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 있는 것을 안 가면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원들을 막을 수 있는 그건 뭐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큰 틀의 대책이 뭐 대체로 맞는 거지. 저희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고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단된 사람들은 치료해야 되겠죠. 잘 치료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뭐 사후 관리를 잘하는.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서는 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근에 마사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자, 그러면 혹시 뭐 꼭 이 질문 해야 되겠다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시네요. 하여튼 아시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부족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또 사회적으로는 자꾸 충만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차례의 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 앞에는 사스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잘 마무리한 뒤에 정말 다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흡한 점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의료계도 노력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무한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간담회는 의료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의료진이 보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저희가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회동 때 좀 어떤 거 제안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주저가 되겠죠. 우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잘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강력한 대처를 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책임을 다하겠다. 같이 우리 제 정당이 힘을 모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할까요? 대표님, 아까 그 서울대 병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당 간담회 때문에 회의도 못 가고 다른 분이 간 걸로 들렸는데요. 굳이 오늘 같은 상황에 회의가 있는 걸 아셨는지, 아셨다면 굳이 오늘 진행해야 되는 거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간담회는 병원 측에서 요청한 것이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시간과 또 준비 등이 이제 필요하니까 소요되는 그런 지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회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며칠 제가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실상을 알려야 될 상황에서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도 보여주기 위한 행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행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보에 관해서도 그런 좀 잘못된 부정적인 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수고를 하셨습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천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바로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 태극기를 우리가 하나로 뭉쳐 100만 1000만을 만들고 저 거짓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을 몰아내자.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개인이 하나씩 들고 저희 공판가를 쳐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혀야 돼. 따가 엄청 따가졌어요. 잘못했다. 사기 피해자입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는 선교자고 선교자 아닙니까? 한미동맹 이합동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문재인 탄핵! 자국 구속! 문재인 탄핵!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습니다.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책특위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교육팀장 김현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주신 신경 전진영 대표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실 서울대병원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병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용 진료부원장이십니다. 정영원 행정처장이십니다.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이병희 간호부장이십니다. 최평균 가경내과 교수십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김현수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다양한 일이 많으신데 이렇게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모두 다 인지하고 있겠지만 현재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대책들 또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신데 특히 병원이 가장 기본적인 프론트라인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구정 이후로 지금 한 달이 좀 지나갑니다만 다양한 대책을 세우면서 병원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감염 속도가 증가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국민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황교안 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저도 마스크 상태로 김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진 또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분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240명 정도 이렇게 치료 중에 계시는데 정말 의료진의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못해서 참 마음 답답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방역의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경외감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의료진 여러분들께서 준 전시의 비상 상황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 헌신하시는 모습,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정말 미중유의 바이러스 공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옮기고 있고 또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또 한 발짝씩 늦는 그런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당분간 계속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한 코로나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체계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의료인 여러분들께서 직업인의 소명 그리고 귀한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의료인이 부족한 대구에 자원봉사 의료진이 줄을 잇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이 숭고한 헌신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확진자의 관리 못지않게 대한민국 건강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와 우리 당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인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치료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하루빨리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번 재난을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상진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우리 김현수 병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또 곳곳에서 지금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병원 의료진 또 직원 여러분의 고생에 정말로 위로와 감사를 표합니다. 어저께 대구에서 73세 되신 어르신이 병원도 못 가고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대구의 그 심각한 의료의 어떤 그 인프라 붕괴 이런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구의 상황이 또 어느 지역에서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을 가진 그리고 무증상 때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이 감염병의 특징으로 봐서 앞으로 정말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이런 대량의 환자가 발생할지 참 걱정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병원으로서의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이 구내식당도 개조해서 또 음압병 장도 만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그런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아마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원장님 3, 4주 전에 왔을 때 우리 또 우리 간부님들 그때보다 굉장히 얼굴에 피로도가 심해 보이시네요. 이런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정말 현장에 이 대학병원의 의료 기관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저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제 특위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첫 국회 대책 특위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어떻게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또 무엇을 점검하고 또 의료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또 저희가 또 가서 심부름하고 또 대변하도록 오늘 말씀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해주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하여 정승용 진료부원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이 대책반하고 상황실을 운영한 게 한 달하고 2주가 좀 넘었습니다. 그간에 경과하고 현재 어떻게 서울대학병원이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하고 대응 경과, 주요 현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82,000여 명이 발병했고 사망이 2,800명, 발생 국가가 지난주까지는 한 19개국에서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42개국까지 발병이 되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1,766명이고 여러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50명, 그리고 부산이 62명, 대구가 332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위치한 종로구는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의 각 구 중에서는 가장 많은 11명의 환자가 발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은평구에서 환자가 늘고 있고 아마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선별 진료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설 연휴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 설 연휴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을 때는 2월 24일을 보시면 한 260명 가까이가 다녀가셨습니다. 대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일 대책 회의와 이 종합 상황실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맡고 계시고 감염병 위기 대응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장을 진료 부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진료 파트에는 감염관리센터장,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행정총괄은 진료 행정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어서 병원의 전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후 1시 반에 한 1시간 정도의 현황과 진행 상황, 변경 등 내용들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시면 우리 국내에 1월 20일 날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용도 주의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병원에서는 국가지정병상 3구 병동은 그전에는 이제 다른 감염성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들을 일반 병동으로 이송하고 여기는 이제 이 환자를 받을 준비를 설 연휴 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아마 의료기관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출입 통제하고 열감지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종합상황실은 이 설 전부터 운영을 해서 설 연휴에도 계속 이 상황실 회의를 저희가 개최해왔습니다. 의심 의사 환자가 첫 입원은 1월 20일. 이제 그 사이에는 이 격리 병상에 여러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저희 병원에 1월 30일 날 6번째 환자 처음 상수병동에 확진 환자가 입원했었습니다. 연휴 직후에는 이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서 환자들이 보기 시작했고 출입구에서 정부 여행력, 중국 방문력과 확진 환자 접촉력을 인증을 해서 여기에 이상이 없는 분들만 진료 공간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이 해외 방문 이력 조회 시스템은 그 DUR이라는 시스템의 ITS라는 그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 정보 시스템에서 사전에 저희가 2번을 거르고 있습니다. 전날 방문하기 전날 오후하고 당일날 새벽에 미리 다 점검을 해서 이런 그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접촉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스크리닝해서 이분들은 다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외부 행사 개최를 자제하도록 했고, 우리 발병국가나 위험 국가들의 학회 또는 여행 등을 자제하도록 공지를 했었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이 중국 외에서 환자들, 태국, 싱가포르 방문했던 환자들이 확진자가 생기면서 저희 병원은 선제적으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던 국가들을 9개국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시작을 했고, 직원들도 이 지역을 다녀왔던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외 여행력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 바이러스 검사가 진본을 통해서만 되어 있는 것을 원내 검사로 준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는 계속 추가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는 해외여행 자제 공고가 국가에서 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그 2주 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고, DUR 정보도 이미 그 정부에서 중국하고 홍콩, 마카오나 하는 것은 2개국을 저희는 한 1주 정도 선제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직원 여행 관리 기준을 마련했고, 이제 이 취소 수수료를 우리 병원에서 다 부담하기 위해서 이분이 취소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갖지 않도록 하는 현재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정부에서 위기 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서 선별 진료소의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진료실 초창기에 1실 운영하다가 이제 4실, 그다음에 3단계로 7개 방에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게 했고, 호흡기 안심 병동은 호흡기 폐렴 등이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 병동에 가지 않고 미리 버퍼 공존에, 그러니까 38 병동과 어디 병원은 이제 5비 병동을 일반 환자들 다 소개한 후에 여기에 전부 1인 음압 시설을 다 갖춘 후에 이 환자분들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여기에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검사나 시술이 필요한데 여행력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일반 병동에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분들은 120병동에 2인실, 그다음에 외과계는 64병동과 81병동에 1인실에 입원하도록 했고, 내과 쪽 환자들은 95병동에 2실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들어서는 그 경북 대구 지역의 DUR 알림 시스템을 의료정보 시스템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의 9개 국가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태리와 이란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화상담 처방,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이 이송하면서 어떤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이 반복 처방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의료진이 환자와 교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의 대상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기 질환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 호흡기 외래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섞이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 안심 호흡기 클리닉 외래를 개설해서 오늘 아마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래쪽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된 지역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처치하기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위 병동은 기존의 정형외과 병동인데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저희 일반 환자 진료량을 줄이고 한 개 병동을 완전히 비워서 여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술이 필요한 일반 환자들 받기로 했고, 좀 중환 환자들은 기존에 저희가 내과계 중환자실로 사용했던 공간을 아예 비워서
이제 뭐 흉부외과든지 신경외과 환자들이 갔을 때 수술하고 회복하는 이런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향후로는 그 내과계 환자들, 대구 경북 지역의 내과계 환자들 볼 수 있는 공간을 한 개 병동을 다시 또 비워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 66파트와 76파트는 현재는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연구실을 외부로 빼고 거기다가 병동을 해서 이 환자들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 지정 병상이 7개인데 이미 다 풀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8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 환자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한 방에 2분이 입실해 있고 나머지 병상은 완전히 차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에크모라는 이제 항상 좀 증상이 좀 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현재 대응 절차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수시로 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선별 출입구에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또는 기유와 팝업 입원 예정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여행이나 위험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본관으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선별 진료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럴 경우에 대부분은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외래 진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외래를 연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관리실과 상의해서 1인실 범위를 해서 입원하도록 하고,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병원이고 병원 구조가 복잡해서 출입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8개만은 하고 나머지 출입구는 다 폐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출입구 통제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8개소, 야간과 휴일에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계신 공간이 이제 종합상황실이 있는 대한의원 건물이고, 이 본관 건물과 사이에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우측 윙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동, 한국 병동이 7개의 병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입구 통제하는 장면이고요.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은 여기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출입 허가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체온은 모두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다 재고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선별 진료소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환자가 다녀가는 공간은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다녀가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든 진료 공간, 응급실, 진료실, 검사실 병상으로 어떤 용역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료가 끝난 시간 이후에 모두 철저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심 환자가 다녀갔거나 확진환 다녀간 공간도 이런 전문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기유화 정보입니다. 하게 되면 주요 발생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환자 정보 시스템에 이게 자동으로 팝업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접촉자,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엔 대구 경북 지역이 될 텐데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팝업이 떠서 이분들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고 병원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선별 진료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 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2차례 거쳐 스크리닝한 후에 모두 선별 진료를 방문하도록 해서 거의 100%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천막을 이용한 선별 진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현재는 진료실 7개와 엑스레이 촬영실, 그다음에 이 관리본부에서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CCTV와 전화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진찰하고 있고,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보호복을 입고 가서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 현황을 보시면 여태까지 선별진료소와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2,589명의 선별진료를 했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는 총 44명이 입원해서 현재는 8분이 입원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퍼 병동에 환자들 현재 입원 상황이고요. 38병동은 워낙 성인 응급 병동이었습니다. 이걸 다 비우고 여기에 이제 7개의 음압병실을 마련했고, 어린이병원도 한 병동을 다 비우고 여기에 4개의 음압병실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상고병동, 그러니까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의료진이 완전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8분의 환자를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퍼 공간을 사용하는 응급병동인데 7개의 병실에 모두 이 음압기를 설치해서 여기서 진료할 수 있고, 현재는 그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 그 환자가 더 늘게 되면 2인 1실로 벽벽을 사용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병원에 여기도 한 병동을 비우고 4개 병실을 모두 보시는 음압기를 설치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국민안심 호흡기 클리닉은 오늘부로 이제 개시할 예정이고, 약간 의심스럽거나 외부에서 오는 신환 초진인 경우에는 2층에 있는 건강지휘센터, 이전에 여기서 건강검진을 하던 공간은 이 환자들을 전부 강남센터로 다 옮기고 이걸 다 비워서 여기에 호흡기 초진이나 신환들,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여기서 진료하도록 했고, 기존의 호흡기 내과를 다니시던 분들도 이쪽으로 다 이송을 해서, 물론 이 2개의 진료 공간은 동선과 공조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환자들이 본관에서 진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진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대구 경북 거주 환자를 시작을 해서 현재 향후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처방이 필요하고 굳이 대면 진료 필요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상태를 전화로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전화와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었던 모바일 앱하고 전자처방 시스템을 테스트한 후에는 다음 주에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전화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기대응 병동은 현재 3938 버퍼병동 이외에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한 예비 공간을 만들고 있고, DJ스터 ICU, 내과계, 외과계에서 각 10병상, 20병상, 여기는 외과계 일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2병상을 현재 일반 환자들을 다 이바쿠에이션한 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개의 교수용실을 빼서 진료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황 보고 한 이런 내용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 발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지금 1,500명을 이미 넘어서고 그 진료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보기에 이 환자 수 걱정 현상이 수도권도 이제 이게 올 수가 있는지, 언제쯤까지 이런 상황이 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거부터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특강님 우리 감염내과 교수께서 앞으로 예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예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접촉이 되면 전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새로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의 경험 이런 것도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전 인구의 40%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어떤 데 경우마다 다 다릅니다만 뭐 3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언제까지 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은 사회적 소셜 디스턴싱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 이게 좀 효과를 본다면은 1, 2주 이내에 이 기세는 꺾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접점에 의한 또 대량 전파 사례가 생기면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도 뭐 10,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3월 안에 안 끝날 수 있고 전 인구 40%까지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최악은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되겠죠. 최악은 연말까지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현재 대응하는 이런 병실 체계라든가 이런 병원 시스템으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은 저희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4만 5천 명 정도의 데이터, 또 우리가 그간의 서울대학병원과 또 각 상급종합병원에서 경험한 데이터를 보면 무증상 감염자 포함해서 저희가 진단 기준은 우리 PCR로 해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그 중에 한 20%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 병원들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을 해야 할 대상분들은 치료를 해야 할 대상분들은 말씀드린 중증증 이상의 그런 20% 정도의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들 또 이러한 대형 병원들에서는 그러한 20% 중증증 이상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또 올해 10,000명을 생각한다면 약 2,000명이겠죠. 아마 그 정도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의료의 그러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나머지 8,000,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 70대 분이 병원 입원을 기다리다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분들을 어떻게 적절히 격리하느냐. 격리하는 것이 그냥 혼자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원이 아닌 그런 시설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재택의료나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서울대학교 병원이 문경에 저희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방을 세워봤더니 총 100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 비우고 저희가 거기 의료진을 좀 몇 분 좀 내려보내고 또 여러 가지 좀 환자분들을 좀 어사인을 해서 데일리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증 환자분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서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환자분들을 격리시켜서 모니터링 해야 될 역할을 이번 기회에 좀 나눠서 좀 일단 시도를 해보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지금 격리해야 될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격리라기보다는요. 예. 다른 분들과 섞이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제 모아두는 이런 뭐 시설, 그래 진천에 그 무슨 의원 소문 모아두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모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적절히 모니터링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임상적인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혈압계라든가 또는 체온계라든가 또 산소포화도 이런 것들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제 지금 계획이라든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곧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비우겠다 하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게 지금쯤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를 비우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된 분도 집에다가 지금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뭐 반 이상이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게 모아둘 게 아니라 이미 뭐 국가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어디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모아둔다든가 하는 게, 이런 게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을 이제 짠다고 하면은 이게 이미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제가 모니터한 걸로는 지금 10여일째 지금 이 상태가 그냥 확진자를 집에 대기시키는 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준비가, 지금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이만큼 생겨 있고 서울 쪽으로 언제 이렇게 이제 확산 추세가 넘어올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어디를 비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종합적인 플랜이 지금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뭐 문경 이렇게 비우겠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문제가 되면은 확진 환자나 이런 게 한 10,000명 가까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면은 어디를 어떻게 비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플랜이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비워서 여기까지를 시설로 활용한다, 뭐 거기에 이제 의료 장비는 어떻게 갖다 놓고 의료진은 어떻게 넣는다,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 오늘 10시 반에 오송에서 지금 그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미팅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서 저희 집행부 분이 한 분 가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각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좀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먼저 저희들이 우선 보여줘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은 저희가 급하게 저희 갖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문경에 그런 거 하나 먼저 주말 동안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 하나, 또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 나가서 병원은 병원들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경증 환자분들을, 경증 질환자들을 적절히 모니터링하면서 격리하는 그런 투트랙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긴 합니다만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짜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언론 기사에 의하면 어저께 이제 대구시장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구 경북의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가 안 되니까, 입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박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앙정부가 플랜 하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신속하게 다른 비어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원 조치돼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장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해 주셨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플랜이 있다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저께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1,300병상까지도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서울시 따로 있고 이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따로 이제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어저께 13번째 환자, 사망 환자가 여러분 언급 조금 전에 하셨지만 병상을 기다리다가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그 대구 병군에서 서울대학교에 이런 환자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어느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뭐 진료 거부 없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대가를 설명하고 우리 최평균 교수께서 좀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구 사태 이전에는 그냥 양성 바이러스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입원시켰습니다. 그럼 중증도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이제 병실이 다 찾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병에 입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의학적 입장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막시멈 잡아서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의학적 풀기가 필요하냐? 그 중에 상급 종합병원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급 종합 저희가 한 40명 정도의 치료를 경험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중증 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받자. 그다음에 의료원 정도의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받자. 그다음에 경증 및 무증상 환자는 집에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격리하자라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분들 물론 어저께 그런 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해야 될 정도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상급 종합병원들이 계속 저희가 복지부와 한 45개의 병원장들이 모이는 그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알로케이션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우리 NMC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위기 대응반에서 환자분들의 디스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여러 지방에서 온 지역에서 온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 경증 질환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어느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증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저희가 컨택이 돼서 오늘 입원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구조화되고 있고 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의 그런 이송 사실 뭐 경북 지역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경증 환자까지 다 받아라 이거는 제 생각에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중증 질환자들을 어떻게 잘 분배해서 그분들이 좋은 아웃컴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느냐가 지금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증은 얼마만큼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만을 여기서 이제 받아서 치료를 한다는데 그 역량이 몇 병상까지 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희 중증 환자는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음압 병실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최대 7명까지 7명이요. 이 병원에서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또는 각자의 병원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환자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자가격리로 가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그 입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단이 됐으면 1차적으로 중증 환자는 어느 병원부터 가고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배치시키는 이 주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복지부 자체가 지금 너무 바빠갖고 물어보려고 해도 솔직히 저희가 물어봐도 답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상황은 지금 막 그런 병상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픽처가 안 보이니까 상당히 이게 좀 현장이 어지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번역별로라도 국립대학병원이 주가 되던 아니면 시립병원이 주가 되던 이 상황은 지금 공공의료 상황이니까 거기에 무슨 화상회의를 하던 뭐가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공백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대학병원이 뭐 서울 지역을 컨트롤할지 아니면 국립대학 병원을 컨트롤할지 병원협회가 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체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아직은 뭐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상급종합병원, 우리나라에 상급종합병원이 42개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그러한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대학병원이 10개 있습니다. 분원까지 합하면 16개고요. 그 구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방역 차원의 각자 작은 규모부터 큰 병원까지 다 들어있는 방역 규모의 그런 구조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 간에 아주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인터랙션을 갖추면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그룹별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 동의하고 이미 환자분들을 그렇게 디스포지션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의 아직 좀 미숙합니다만 그러한 메커니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물어야 될 걸 우리 병원에서 물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거 그럼 어떻게 이걸 종식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제 이게 발원지를 막아야 된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발원지의 큰 그 그림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서로 지역사회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걸 이제 막아내는 것이 그 다음 규모의 예방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또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뭐 방금 우리 하는 것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뭐 소독 손 잘 닦고 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 있는 곳에 안 가면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오염원들을 막을 수 있는 그건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큰 틀의 대책이 대체로 맞는 거지. 저희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고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단된 사람들은 치료해야 되겠죠. 잘 치료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는.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서는 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병근 과장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막아낸다는 게 유입을 차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경험했던 사스와 메르스와는 바이러스학적으로 아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증상이 초기에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전파를 하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하수 논문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인력을 전파를 차단한다든지 증상을 찾아서 격리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거의 유입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가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중증 환자를 김수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알로케이션해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중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가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 역량과 이런 거를 그런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을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고, 종식은 결국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 종식은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의 성과가 좀 빨리 나와서 이런 게
조기에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안심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 대 사람 전파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집중을 해야 되고 사람을 차단하고 유입을 차단하고 이런 것으로 대처한 페이스는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확산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고 발생한 피해자들,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내보내고 또 이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말하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제 발병이 되면 금방금방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시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격리하고 이런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될 텐데 이게 피크의 환자가 10,000명 생길 게 1시간에 2,000명 생기게 줄이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볼 거를 만만하게 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과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아까 김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혹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최평규 교수가 얘기한 7병동은 지금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중증 환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한 5% 이 정도는 이 중증 감염이 되면 한 50%가 사망합니다. 그 환자들은 한 7명 정도의 국가 지정 병상에서 받고 거기를 저희 최대로 넓히면 한 14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또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 진료 인력입니다. 중환자실을 보통 일반적인 중환자실보다도 경력이 더 많아야 되고 인력도 거의 몇 배로 더 필요한 약간 이런 중장비를 입고 에크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 표에 잠깐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아까 보였던 장들 보여주시면 한 60개 정도의 병상은 대구 지역에서 현재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뇌수술이 필요하거나 심장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받기 위한 공간은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마련해서 그런 거기도 이제 경증 일반 환자가 아니라 좀 고도의 수술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처치가 필요한 환자분들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분들을 위한 게 한 60여 병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염병을 사실은 감염병 내과 전문 선생님들이나 이것이 초기에 이 방호복이나 마스크 이거에 대한 비축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1월달에 이미. 근데 저도 오늘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 지원하고 수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 벌써 대구에서 급격한 폭증을 하니까 방호복 이런 게 없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가운 입고 해라 이런 식의 물자가 딸려있는 방호 물자지. 서울대병원에서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호복 문제는 현재는 괜찮을 텐데 이게 아까 문경에 그런데 100개 방에 이제 의심 환자들 또 경증 계속 이제 조치를 한다 하면은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 또 직원들 방호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이 저는 아주 걱정이 이런 사태가 대구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 경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방호복 문제나 이런 어떤 병원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 이런 거에 대한 수급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가요? 서울대병원도 걱정스러운 그런 앞으로 방호복은 개인보호가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개인보호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커버
사용하고 다른 가운이나 이런 거는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꼭 그러한 적정한 상황에 적정한 개인복을 살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도 그렇고 국민권도 너무 과도한 불안으로 과도한 개인보호 사용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개인보호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함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요. 그림을 좀 주시면 그러면 저희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환자들 보기에 들어갈 때 있는 개인 D 레벨 D라고 얘기하는 저건데 저희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주위 감염을 주위 그런 오염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걸 입고 저희가 지금 개인 4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 실드,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일회용 우리 비닐로 전신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갑. 이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양성 환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시술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검체를 제치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 D가 필요한 구역도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구역도 있고 하지만 저건 훈련이 잘 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쓰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무증상자들의 전파요. 그럼 이제 이 서울대병원에 환자들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뇌졸중으로 오는 분도 뭐 어디선가 무증상자 접촉을 했을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의료진이 만약에 또 접촉자가 하면 서울대병원 또 이게 뭐 잠시 또 뭐 몇 시간이라도 다만 뭐 얼마나 폐쇄되고 말이죠. 또 국민의 불안은 뭐 아주 증폭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 병의 특성상 뭐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뭐 열 측정이나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현재 전파에서 얼마나 그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 기여하는지는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게 메이저 아주 중요한 전파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증상 환자 위주의 검사와 방역만으로 병원은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는 의사 출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지금 몇 번 환자들도 지금 무증상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증상 발현 전에 전파됐을 거라고 하는 이 확진 환자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그것은 거기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모든 사실 의료의 기본은 이 환자가 내가 모르는 감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의료진을 만지면 손을 씻고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그런 감염 관리를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히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병실 이런 구조가 다인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상급종합병원 70% 이상 다인실 확보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감염 관리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병원에서 환자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병원의 병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만요. 서울대병원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대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구의 급박한 의료, 아주 정말 어려운 현실에 어떤 지원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구의 여러 상급종합병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증 질환자나 무증상 질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각각의 좀 상급종합병원들이 역할을 해주고요. 저희도 그걸 일단 모델을 만들어서 좀 빨리 좀 시도할 생각이고. 또 중증 질환자들을 저희가 트랜스퍼 받아서 이송 받아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안 왔죠. 대구에서 오는 환자는 없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대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려가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방면으로의 도움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익 가격으로 좀 변화해서 진행해드리고 이왕에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신원님도 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서울대병원뿐만 아니고 의료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중환자실, 중환자실을 응급하게 얻기 위해서 다양한 좀 예산 지원, 이게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저희 법의 정관에 이러한 재난이나 또 감염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교육, 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기본에 좀 정관에 넣어서 평소에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사업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정관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좀 더 공공병원 또 국공의 병원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 감염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러한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우리 메르스도 경험했습니다만 그 난리를 겪고도 사실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감염병은 진짜 처음 그런 일이 나오다가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좀 예상하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 주기가 이제 짧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이제는 아마도 상식선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기회에 그러한 감염병이나 감염에 대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적인 좀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건의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감염내과 저희 서울대병원 지금 교수로서 5분을 기르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앞으로 감염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교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텐데 모자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취약 분야들에 대한 인력이 되려면 결국 근무가 증가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 정원이 기본적으로 좀 늘어야 하겠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가에서의 의료에 대한 그런 수요는 뭐 몇십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의대 정원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는 안 줘도 좋으니 우리 국립대학 우리 교육의 그런 퍼펙트를 갖고 있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인력 의대 정원을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좀 증원시켜서 이러한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평소에 줄여놓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질문할 거는 이제 하여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꼭 질문해야 되겠다 싶은 분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박상도 위원님 한번 질문하고 또 조금 더 건의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대 늘리려고 하니까 조국 교수 딸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뽑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만에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하고 입국 차단한 거하고 마스크 공급 잘한 것 때문에 지금 환자 수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총통 지지율은 11% 올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숫자의 지금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방역 체계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80% 환자는 사실 무슨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그냥 사실상 이게 방치하는 쪽으로 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원장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전부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가격리를 해서 병원 입원 대기를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환자 수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80% 정도는 지금 케어하기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집중할 수 없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의학계에서 건의하는 이 80% 되는 환자를 사실상 독감 환자 비슷하게 자연 치유가 되든지 별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확진해서 병원 보내고 자가 대기했다가 순번 기다려서 그 병원 넣고 하는 이 시스템을 지금 바꾼다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나머지 80%는 이제는 뭐 독감 환자처럼 이렇게 가니까 중증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모자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이제 떨어뜨려 놓고 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선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곽상도 의원님께 먼저 왔을 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병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집중 감시하고 병태 생리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자원을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상당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자원의 규모와 정도를 이제 등급화해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중증 환자인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치료 결과가 굉장히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입원 치료 등과 같은 중증 치료 체계를 더 확대하는 게 전략이 맞을 텐데, 데이터들을 보니 이런 환자들, 저희들 입원했던 환자를 쭉 보니까 일정한 정도의 의료적 치료 하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주 심각한 정도의 치료에 왜곡이 나타나진 않겠다라고 판단한 어떤 의견입니다. 네, 그만하시죠. 우리 지금 그만하고요.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원장님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또 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 중에도 이제 빅5 병원이나 이렇게 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환자 진료 시설을 확충하는 게 단기에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저희들이 이제 60병상 이상을 3월, 5월까지 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데, 여러 규정도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의료 인력을 투입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상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게 검토되어 줬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많은 상급 종합병원들이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난 대비한 의료 지원 체계나 보상 기전들이 좀 선언적이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음 달 급여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에 급여나 운영을 하려면 전달 건강보험 급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정부는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증 치료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인 안을 좀 우리 통합당에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 의료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시키는 결정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의견이 계신가요? 자, 그러면 혹시 뭐 꼭 이 질문 해야 되겠다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시면 하여튼 아시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부족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또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또 사회적으로는 자꾸 책임하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차례의 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그 앞에는 사스라든지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잘 마무리한 뒤에 정말 다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흡한 점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에도 노력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무한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에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좀 하자 보니까 인터뷰 좀 하겠다 보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우리 간호사들 이제 못했는데 간호사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그럼 갔어요? 네. 예, 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저쪽에 섰어? 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간담회는 의료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의료진이 보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저희가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회동 때 좀 어떤 거 제안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주저가 되겠죠. 우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잘 홍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강력한 대처를 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책임을 다하겠다. 같이 우리 제 정당이 힘을 모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할까요? 대표님, 아까 그 서울대 병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당 간담회 때문에 회의도 못 가고 다른 분이 간 걸로 들렸는데요. 굳이 오늘 같은 상황에 회의가 있는 걸 아셨는지, 아셨다면 굳이 오늘 진행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 간담회는 병원 측에서 요청한 것이고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시간과 또 준비 등이 이제 필요하니까 소요되는 그런 지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회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며칠 제가 좀 지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커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실상을 알려야 될 상황에서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도 보여주기 위한 행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행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보에 관해서도 그런 좀 잘못된 부정적인 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죽은 거 서울대병원에 있다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 얘기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쪽하고 가까운 사람 좋아해갖고 누구하고 연고가 있어가지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돼서 네, 다른 일은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변님 제가 한번 또 따로 아니 준비 예 많더만요 뭐 준비해 놓은 게 네, 여기 왔을 때 찾아갔어 많이 왔어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인 얼굴 가시죠. 예, 좀 차를 가지고 왔네요. 충북 캠프